오늘의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내년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시장 9대 투자 분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실물자산 무기한 선물, 그러니까 RWA 무기한 선물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금 선물을 지갑 하나로 RWA 무기한 선물 DEX.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큰 줄기를 한번 잡고 갈게요. 오늘 우리가 볼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물 자산이라는 뜻의 RWA. 둘째, 만기일이 없는 선물 상품인 무기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친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을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 탈중앙 거래소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들이 내년, 내후년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표 예시로 많이 언급되는 코인이 3개 있습니다. 베이스라는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아반티스, 여러 체인에서 이미 선물 거래를 많이 돌리고 있는 에이펙스 프로토콜, 그리고 합성자산 디파이의 거의 원조격인 신세틱스입니다. 오늘은 이 세 코인을 중심으로 이 시장이 뭐를 하려는 건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디가 기회고 어디가 위험인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부터 아주 쉽게 짚겠습니다. RWA는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아파트, 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과 코스피 같은 주가지수, 미국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 금, 은, 원유, 옥수수 같은 원자재, 심지어 탄소 배출권이나 전기요금, 물가지수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 지표까지 전부 실제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통틀어 부를 때 실물 자산, RWA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에서 많이 들으신 RWA는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쓰였습니다. 하나,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가치만큼 온체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 둘, 실물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토큰을 만들어 담보나 거래에 쓰는 방식.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 금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합성 금 토큰,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가는 합성 채권 토큰 같은 것들이죠. 여기까지가 RWA의 기본 느낌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무기한 선물을 보겠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말 그대로 만기일이 없는 선물 상품입니다. 원래 전통 선물은 만기일이 있어서 그 날짜가 되면 청산이 되거나 현물로 바뀌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이 없습니다. 대신 펀딩비라는 비용을 주고받으면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합니다. 여기서 포지션이란 가격이 오른다에 걸었느냐, 내린다에 걸었느냐를 말합니다.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걸 롱 포지션, 가격이 내린다에 베팅하는 걸 숏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무기한 선물은 이 롱과 숏을 레버리지, 그러니까 배율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 롱이면 내 돈일에 빗구를 더해 10짜리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가격이 5%만 올라가도 수익은 50%가 되지만 반대로 5%만 내려가도 증거금이 거의 사라져 청산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은 구조 자체가 위험도 높은 영역입니다. 펀딩비라는 건 뭐냐? 선물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롱과 숏이 서로 비용을 주고받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선물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비싸면 롱이 숏에게 비용을 내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싸면 숏이 롱에게 비용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 가격이 실제 가격 근처로 붙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무기한 선물이 바이낸스, 바이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대부분 거래되어 왔고 요즘은 온체인에서도 무기한 선물만 다루는 탈중앙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 둘을 합쳐봅시다. 실물 자산, 그리고 무기한 선물.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RWA 무기한 선물은 이런 그림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 가격에만 레버리지를 거는 게 아니라 미국 주요 주가지수, 금, 원유 같은 원자재, 주요 국가 통화, 심지어 일부 개별 주식까지 이런 전통 자산을 온체인에서 무기한 선물 형태로 거래하게 해주는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한마디로 코인 선물하듯이 주식, 지수, 금, 원유 같은 것도 지갑 하나로 스스로 지갑을 관리하면서 24시간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곳이 이 분야를 2026년 중요한 키워드로 찍었을까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코인 가격만 가지고는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온체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다들 거래하는데 나는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온체인에서 바로 숏을 치고 싶은데 달러 강세, 금값 상승, 국제 유가 변동에 레버리지로 베팅하고 싶은데 왜 이건 전통 브로커로만 가야 하지? 이런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매크로 자산, 즉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각종 지수, 원자재, 통화까지 온체인으로 끌어오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둘째, 온체인의 장점입니다. 전통 선물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제출, 계좌 개설, 심사, 영업시간 제한 같은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반면 온체인 탈중앙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지갑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주말이든 새벽이든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산도 거래소에 예치하는 게 아니라 내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해방감입니다. 물론 이 장점 자체가 각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이제야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점입니다.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을 온체인에서 잘 구현하려면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초단위로 변하는 주식 지수 가격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오라클, 대량 포지션과 청산을 처리할 수 있는 빠르고 수수료가 싼 체인, 실물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자산 인프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프로젝트가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고빈도 가격 피드를 내놓고 베이스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체인이 거래의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신세틱스 같은 프로젝트가 합성 자산과 온체인 파생 상품의 경험을 쌓으면서 비로소 실물 자산 가격을 따라가는 무기한 선물을 온체인에서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탈중앙 거래소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나 지수, 원자재의 가격을 가져옵니다. 이를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전달 서비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지수 가격을 여러 전통 거래소에서 모아 평균을 내고 이 값을 일정 시간마다 블록체인에 올려줍니다. 다음으로 온체인에서 S&P 500 지수 무기한 선물 시장이라는 가상의 시장을 만듭니다. 실제 지수를 전부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선물 상품을 만들어 그 가격과 포지션만 기록합니다.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증거금을 넣고 지수 상승의 5배, 롱, 지수 하락의 10배 숏 같은 포지션을 잡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라클이 가져온 지수 가격과 사용자 포지션을 바탕으로 펀딩비를 계산하고 가격이 너무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 자동으로 청산을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경우 실제 실물 주식이나 실제 금을 이 프로토콜이 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만 따라가는 합성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실물 자산 보유형 RWA라기보다 실물 자산 가격, 연동형 디파이 파생 상품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제 대표 프로젝트 세 곳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반티스입니다. 아반티스는 베이스라는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온체인 무기한 선물 탈중앙 거래소입니다. 스스로를 암호화폐와 실물 자산을 한 번에 다루는 온체인 선물 플랫폼으로 소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 선물은 기본이고 여기에 외환, 지수, 금속 같은 자산까지 선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젝트에 꽤 굵직한 벤처 투자 회사들이 참여했다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 테슬라, 스페이스X 등에 투자했던 파운더스 펀드,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인 판테라 캐피털이 이끌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를 모았고 베이스 생태계 펀드를 통해 코인베이스 쪽 자금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이스 위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탈중앙 거래소라는 스토리에 시장의 눈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반티스의 특징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베이스 체인 특화입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만든 이더리움 계열 보조 체인인데 수수료가 이더리움 본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반티스는 이 환경을 활용해 저렴한 수수료, 빠른 거래, 그리고 코인베이스 생태계와의 연결 가능성을 내세웁니다. 둘째, 높은 레버리지와 글로벌 자산을 강조합니다. 100배, 많게는 500배 같은 높은 배율 레버리지를 언급하기도 하고 단순 코인뿐 아니라 외환, 지수, 원자재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완전 온체인 구조를 지향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중앙화 거래소 계좌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갑 주소가 곧 선물 계정이 되고 유동성 풀과 포지션, 리스크 관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아반티스 토큰인 AVNT에 대해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코린이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거래량입니다.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소는 거래량이 곧 생명입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일일 거래량이 형편없으면 수수료도 안 쌓이고 시장이 쉽게 죽어버립니다. 둘째,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비중입니다. 말로만 실물 자산 선물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비트코인 선물만 대부분이라면 이건 RWA 테마보다 그냥 또 하나의 코인 선물 거래소에 가깝습니다. 상장된 시장 목록을 보고 지수, 외환, 원자재 같은 항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에이펙스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체인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제공해 온 탈중앙 선물 거래소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부터 선물 잘 돌리던 집입니다. 아반티스가 비교적 신생 강자라면 에이펙스는 기존 강자가 실물 자산, 선물 쪽으로 확장하려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펙스가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테마에 들어온 계기는 체인링크의 고빈도 가격 데이터 서비스를 붙이면서부터입니다. 체인링크는 여러 전통 거래소의 가격을 모아 고속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오라클인데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식, 지수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을 거의 실시간으로 온체인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주식 지수 기반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시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이펙스 토큰인 에이펙스는 전형적인 거래소 토큰의 역할을 합니다. 수수료 할인, 거래 보상, 거버넌스 참여 수단 등으로 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토큰을 볼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재 선물 거래량과 실물 자산 상품 비중입니다. 지금까지 에이펙스의 일일 거래량 대부분이 코인 위주였다면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은 아직 내러티브 단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굳이 이 플랫폼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파생 상품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더 싸다든지 탈중앙 구조라 자금을 직접 지갑에서 관리할 수 있다든지 특정 실물 자산 상품 구성이 독특하다든지 이런 차별성이 뚜렷한지 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신세틱스입니다. 신세틱스는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이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 합성자산 디파이를 가장 오랫동안 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했던 일은 단순합니다. 달러, 유로, 금, 지수, 코인 가격 등을 그대로 따라가는 합성 토큰을 만들고 그 합성 토큰을 디파이에서 담보로 쓰고 교환하고 파생 상품의 기초로 활용하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 달러 토큰, 금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금 토큰, 유로화를 따라가는 합성 유로 토큰 같은 것들이죠. 이 합성 자산 인프라 위에 무기한 선물 기능을 올린 것이 신세틱스의 선물 시장입니다. 신세틱스 자체는 엔진이고 실제 트레이더들은 퀀타,
폴리노미얼 같은 별도 서비스 화면에서 거래합니다. 지원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일부 알트코인, 그리고 합성 외환, 지수, 원자재 등으로 꽤 넓습니다. 신세틱스 토큰인 SNX는 담보 역할과 수수료 분배, 거버넌스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쉽게 말해 합성 자산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선물로 벌어들인 수수료 풀에 대한 지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신세틱스는 사실 새로운 영역이라기보다 원래 해오던 것을 더 확장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경쟁 프로토콜이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신세틱스가 실물 자산 쪽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테마의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솔직히 말해 코인 무기한 선물만 해도 각국 규제기관 눈밖에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주식, 미국 지수, 국제 원자재 같은 전통 금융 상품을 레버리지로 붙이면 각 나라 금융당국이 허가받지 않은 파생상품 영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시장이 정말 크게 성공하면 그 순간 규제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포착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둘째는 오라클과 가격 데이터 리스크입니다.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의 생명은 가격 정확도입니다. 오라클이 데이터를 잘못 가져오거나 가격이 잠시 비정상적으로 튄 것을 그대로 반영해버리면 펀딩비 계산과 청산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고급 오라클을 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은 항상 남습니다. 셋째는 유동성과 급변동 리스크입니다.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거래량이 얇으면 큰 주문 하나의 가격이 크게 튈 수 있고 호가창이 얇은 토큰이나 신생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올 때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반티스, 에이펙스 같은 플랫폼의 자체 토큰이나 기타 관련 소형 토큰에 투자할 때는 하루 거래량과 호가창 깊이를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는 레버리지 자체의 위험입니다. 이 시장은 구조 자체가 레버리지를 전제로 합니다. 5배, 10배, 20배는 기본이고 어떤 곳은 100배, 500배까지 내세웁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으면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면 내 계정이 순식간에 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공부용, 시장 공부용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레버리지 비율을 높게 잡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린이를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만 남겨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보는 이 코인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코인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하는 앱의 토큰인지, 그 앱들이 붙어서 쓰는 엔진의 토큰인지, 아니면 체인 오라클 합성 자산 같은 인프라 토큰인지 먼저 나눠보는 겁니다. 둘째, 말로만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지, 실제로 실물 자산 무기한 선물 시장이 열려 있는지 봐야 합니다. 상장된 시장 목록을 확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지수 외환 원자재 같은 상품이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셋째, 유동성과 거래량입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가 거래되는지, 내가 상상하는 투자 금액을 넣었다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수익 구조와 토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프로토콜 수수료 일부가 토큰 보유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지 보상용 이벤트용으로만 뿌려지는 토큰인지에 따라 장기적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프로젝트가 규제 뉴스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주로 언급되는지, 문제의 탈중앙 선물 거래소 같은 부정적인 맥락으로 불리는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테마의 위험 수준이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지입니다. 인프라형, 그러니까 신세틱스처럼 오래된 프로젝트를 소액으로 천천히 공부 겸 모아갈 것인지, 아반티스나 에이펙스처럼 테마 한가운데 있는 파생상품 탈중앙 거래소에 베팅해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공부만 하고 실제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할 것인지, 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물자산 무기한 선물은 코인 가격에만 레버리지를 걸던 온체인 파생 상품이 주식, 지수, 외환, 원자재 같은 전통 자산까지 끌어안으려는 실험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베이스 체인 위 신흥 강자인 아반티스, 기존 선물 강자에서 실물 자산으로 확장 중인 에이펙스 프로토콜, 그리고 합성 자산 선물 인프라를 오래 쌓아온 신세틱스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일 뿐, 특정 코인을 사라, 팔라 하는 신호는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에 먼저 뛰어들기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내 상황과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9가지 투자 분야 가운데 또 다른 축인 특화 거래소나 프라이버시 인프라, 디핀, 인공지능 에이전트 같은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